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지기입니다. 와, 네, 이번 주에는 그 옛다 책방은 이제 작은 출판사들하고 몇몇은 이제 직거래를 하고 있어서 뭐 유유라든지 낮은산 같은 이제 그런 곳들하고는 이제 직거래를 해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여러 권 준비해서 이제 언박싱 해갖고 이제 두세 차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매, 물류, 그 북센이라는 도매상에서 나왔던 책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또 이제 나중에 몰아서 이제 책 소개를 해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밀어 놓았더니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소개할 책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간당간당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허수경 시인이 소천하셨잖아요. 별이 되셨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실은 도매 쪽에 그 책을 이제 구하려고 주문서를 넣었는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재고 요청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몇 책들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다 맞나? 난다 맞죠? 예, 난다에서 출간한 그대는 할 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라는 에세이인데요. 이게 그 길모퉁이의 중국 식당이라고 허수경 시인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그 책 때문에 좋아하게 된, 그 책으로 인해서 이제 좋아하게 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책의 개정판이에요. 올해 7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하고 사실은 저는 난다에서 너 없이 걸었다라는 또 에세이가 있어서 이 책이 개정판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책이었지? 그래서 가물가물하면서 계속 놓치고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다는 말씀 듣고 나서 부랴부랴 막 살펴봤더니 이 책이 그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계속 이 책이 팔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저런 책을 자꾸 사가지? 라고 의아해했었는데 의외로 제가 너무 오래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월요일마다 있는 이제 여성시 읽기 모임을 하다가 알게 됐고 이제 길모퉁이의 중국 식당이라는 그 책이 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어떤 책이길래 그러지 하고 봤더니 절판된 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는 있겠지 해서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봤는데 도서관에도 이제 서가에는 꽂혀 있지 않고 그 수장고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 책 창고 같은 수장고에 이제 도서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서 하시는 분이 이제 혹시 이 책은 왜 안 보이죠?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찾아다 주겠다고 하면서 갖다 주셔서 올해 간신히 읽고 너무 좋았던 책이었는데 그 책이 그대는 할 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네, 혹시 허수경 시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께 강추드리는 책이고요. 네, 같은 출판사에서 너 없이 걸었다 라는 에세이가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 시모임에서 여성시 읽기 모임에서 다락방 언니들하고 읽었던 같이 나눴던 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라는 시집 왔고요. 시인인데 소설 에세이 못 쓰시는 게 없어요. 이거는 청소년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년들의 눈높이 정도에 이제 맞춰서 썼다고 하시는데 아틀란티스야 잘가라는 장편 소설도 나와 있어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허수경 시인 작품들은 여기까지. 그래서 소천하시고 나서 좀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선생님이 내신 책들 이렇게 쭉 전시라도 해놓으면서 이제 좀 의미 있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쫙 이렇게 갖고 있는 땅에서 갖고 있었던 책들을 쭉 전시를 해놨었는데 한 분이 오셔갖고 이참에 또 보고 싶다 그래서 한 곳이 다 사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한동안 텅 비어 있어서 좀 마음이 짠했었는데 책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옛다에서 계속 이제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책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고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책은 뒤에 올 여성들에게라는 책이에요. 마이라 스트로버
지었고 재현주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네요. 그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초의 여성 교수시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겪었던 이제 차별과 모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도 들여놨어요. 네, 장혜연 선생님의 글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보낸 시설박 400일의 일상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편집자 한 분이 이 책을 올해 최고의 책으로 뽑으라고 했는데 이제 경쟁작이 나왔다 하면서 이제 다른 작품 이야기를 쓰신 글을 보고 나는 아직 못 읽었는데 어떤 책일까 해서 궁금해서 일단 사봤고요. 내용은 제가 읽게 되면 이따 책 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과학 쪽에서는 뇌과학 분야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굉장히 솔깃한 제목을 하고 있는데 뇌과학 착한 사람들의 본심을 말한다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뇌는 이타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유리한 가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궁금해요. 그냥 궁금해서 일단 사본 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타 책소개에서 받자마자 올렸던 책이죠. 독립출판사 파시클에서 나온 에밀리 디킨슨의 시선집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막 다시 일어나고 있는 에디토리얼이라는 1인 출판사예요. 예전에 이제 다른 출판사를 차리셨다가 안 좋게 정리를 하시고 올해 이제 새로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제 대표님을 알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으쌰으쌰 응원도 해드릴 겸 했고요. 과학기술의 일상사라는 제목의 책은 좀 또 흥미진진한 흥미가 솔깃하게 만드는 표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팟캐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 이제 과학 분야의 글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 하는데 과학기술 정책 읽어주는 남자들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대요.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줄여서 과정남이라고 하는데 그 추천하는 그런 그 팟캐스트 회차 주제 이런 것도 담고 있어요. 어느 순수 수학자와의 대화, 어느 유기화학자와의 대화, 국가 이공계 장학금 특집, 과학기술 정책과 환경정책 시리즈, 이공계 내 성차별 아카이브 시리즈 이런 것들을 추천한다고 하시는데 맹신과 무관심 사이 과학기술의 사회생활에 관한 기록이라는 부제가 들려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고 책 소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일단 책 소개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여드렸던 시집이죠. 나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자세. 네, 조용남 선생님의 시집이고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우리 월요일 날 하고 있는 여성시 읽기 모임에서 읽을 책이에요. 장수진 선생님의 사랑은 우르르 꿀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90년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게으를 수 있는 권리 폴 라파르그 조영준 선생님이 옮기신 책인데요. 그냥 주제 자체만으로도 되게 솔깃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이제 근면성실이라는 그런 걸 신조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게으르면 뭔가 루저 같고 루저 가난하고 막 이런 나쁜 무언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제가 4시간 노동 뭐 이런 노동에 대한 어떤 다른 상상이나 삶의 전환의 어떤 힌트를 어렸을 때 좀 얻지 않았나 싶었던 책이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색다르려나 해서 다시 한번 구해봤고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관심 갖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해봤습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아주 재밌죠.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네, 이반 일리치의 책이에요. 느린 걸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우리 쓸모 있는 인간,
이렇게 능력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정 분위기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거나 일을 잘한다거나 뭐 이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막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쓸모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책이에요. 요즘 이반인일지 책은 이제 4월의 책에서 이제 전집을 출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어떤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흔들어 놔주는 그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은 제가 또 무지무지 좋아하는 네, 하승우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10월 24일인데요. 그때 아나키즘을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공부 모임도 막 하셨던 선생님인데 하승우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요. 네, 조미야,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아나키즘의 역사. 에 대한 책인데요. 뭐 이거 아직 저는 앞에 부분 조금밖에 못 읽긴 했지만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국가 바깥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은 왜 산으로 올라갔나? 문명과 국가 담론을 해체하고 변방의 관점에서 쓴 아나키즘의 역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막 뭐 인류의 기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산악지대라든지 어떤 오지 뭐 이런 곳을 이렇게 탐사해서 문화인류학 곳을 막 이렇게 관찰 기록하고 막 이렇게 서술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근원은 저랬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피자였을 거야. 사회에 어떤 저항을 했거나 뭐 싸웠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물음들을 갖고 쓴 책이지 않을까. 앞에밖에 안 읽어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잘까지 열심히 읽고 독서 모임까지 마친 다음에 저 책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승우 선생님이 쓰신 아나키즘, 네, 책세상 비타 악티바, 이게 아마 실천하는 행동 지성이었나? 빅타 악티바는 실천하는 삶이라는 뜻의 라틴어래요. 네, 이 시리즈들이 쭉 있고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공공성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래는 한나 아렌트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공부 모임을 선생님이 계속 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모임이 아나키즘 공부 모임이라서 그럼 이걸 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저걸 다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얼떨결에 아나키즘을 같이 공부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주의라고 하긴 또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뭔가 사회가 부조리하고 바꿀 수 없을까 다른 사회를 좀 상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한번 거들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저인데요. 이 책을 만들 때 잠깐 여기 이 선생님 좌담한 이야기들이에요.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삼창에서 나온 책인데 한창 이제 이렇게 뭐 마을 만들기다, 마을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에 돈을 많이 이제 처바르던 네, 이거 제2의 뭐 새마을 운동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좌담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하승우 선생님이 정리를 주로 하시기는 하셨는데, 네, 옥천 신문사에 계신 뭐 권단샘이라든지 진보신당 노동당에 계셨던 뭐 김상정 선생님이라든지 뭐 노동환경연구소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그런가 뭔가 불편한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사회 정책 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이건 아닌 것 싶은데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했던 것.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마 그거에 대한 답들을 이 책에서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린 건 아니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라딘에 또 조금 뭘 주문했는데 하나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특별판이 나왔어요. 알라딘에서만 판다고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걸 주문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북엔드가 조금 더 필요해가지고 하다가 뭐 더 살 거 없을까 하다가 특별판을 온라인에서만 판다고 해서 이런 것 좀 출판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작은 출판사에서도 이런 걸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하고만 특별 판매를 한다 막 하면서 밀어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이건 정말 소장하고 싶은 욕심에 타서 혹시 사시는 분이 없으면 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뭐 영화로까지 이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추리 소설 중세를 배경으로 한 추리 가득한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는 건데 수도원 이야기. 음베르토 에코를 보면서 글은 이런 사람이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박학다식함과 흥미진진한 그런 호기심과 막 이런 관심을 이렇게 쭉 이어가게 만드는 저런 글들을 만나기는 되게 쉽지 않죠. 혹시 아직까지 에코를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장가치 굿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셜록 그 북엔드를 샀는데 그거는 이제 양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에 뭔가 옆에 뭐가 있거나 하면은 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북엔드는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짜잔. 네, 이렇게 뚫린 상태로 해서 옆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옆에 또 세워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북엔드도 나왔고, 무민으로도 블랙하고 화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림책이나 이렇게 좀 밝은 이미지의 책들은 얘로 이렇게 해놔도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봤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